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번 주택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은행 신관식 세금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농지연금. 예, 농지연금. 네, 농지연금 관련해서 좀 보기로 했는데, 사실 연금 자체가 좀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농지까지 들어가니까, 예. 그래도 내가 주택은 조금 이렇게 봤다는 말이죠. 예. 근데 농지는 완전 이제 뭐 나랑 그렇죠. 상관이 있겠어? 예. 약간 이런 생각하는데, 예. 좀 그래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농지연금은 네. 이 배경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은 제가 상담을 할 때 네. 고객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5, 60대의 고객님들이 네. 시골에 네. 논밭이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았는데 관리도 안 되고 나도 농사도 안 짓고 값도 많이 안 나가고 잘 팔리지도 않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시골에 계시는 또는 지방에 계시는 이 농업인들도 이 농지연금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제 이거 보증하는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이 설문조사의 답변이 기가 막혔어요. 가입자들의 92%가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만족한다. 고령의 92%. 농업인들이. 네, 네, 네. 왜냐?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아서. 자,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주택연금과 똑같이 네. 이름은 농지연금이지만 네. 대출의 한 형태입니다. 아, 이게 실제는 대출이다. 그렇습니다. 네. 다만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달리 60세 이상의 농업인, 네.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네. 이 소유한 논밭 과수원을 담보로 해서 네. 대출을 받는 형태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연금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단 대출의 한 형태다. 그러면 다른 농지담보대출도 있거든요, 금융기관에. 네, 네. 그런 농지담보대출과 달리 네. 조금 대출 이자율이 좀 저렴하고, 네. 그리고 사망 시 일시 상환해야 되는 예, 예. 것이고, 이 대출 기간이 평생이라는 점이 다른 농지담보대출과는 다른 점이다 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 기간이 평생이면은 이게 DSR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엄청 부담이 그렇습니다. 적겠는데?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야. 자, 그러면 이제 장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연금의 일반적인 장점은 주택연금과 매우 유사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배우자 승계형에 한해서 농지 소유자인 가입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네. 배우자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점 하나. 그리고 이것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한국농어촌공사, 즉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디폴트 위험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라는 네, 점 하나. 안전하다. 예,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농지의 가격이 2억 원인데 네. 농업인이 이 농지연금을 통해서 받아간 금액이 1억 원이다 네. 라고 하면 상속인들한테 이 잔액을 정산해서 1억 원을 주고요. 네. 농지 가격이 2억 원인데 네. 만약 이 농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3억 원을 연금을 받아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한테 이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넷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 계좌라고 해가지고 네. 이걸 농지연금 수급 전용 계좌를 네, 네. 농지연금을 받으면요, 농업인들도 뭐 예를 들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대출 금액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대출이 있어가지고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농지연금 수급 전용 계좌로 들어오는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압류, 네. 가압류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해서 네. 빚을 많이 졌다 하더라도 네. 농지연금 수급 전용 계좌로 들어오는 이 농지연금액에 대해서는 네. 채권자들이 건들지 못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른 계좌로 받으면 안 되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세법상 장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법상 장점이 특징인데요. 예. 농지연금은 논밭 과수원, 네. 토지죠. 네네. 토지로 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당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네. 그럴 때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비용이 들겠죠. 예. 그런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시청 수수료
네. 관련된 등기에 관련된 수수료는 농어촌 공사가 부담한다는 거. 네. 의 특징이고요. 두 네. 번째는 토지에 관련된 농지에 관련된 재산세가 많이 안 나올지만 네. 또는 재산세 거의 100% 감면되는 그 농지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농지연금에 관련된 재산세 100% 감면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6원 이하의 농지에 한해서는 100%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거. 그럼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는 부담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연금 마찬가지로 대출이기 때문에 네. 부채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네. 농지 가격이 한 3억 원인데 부모님이 받아가시는 이 농업인이 받아가신 연금, 농지연금을 받아간 금액이 2억 원이다. 네. 그러면 재산가액 3억 원, 네. 농지연금에 관련된 부채 2억 원 빼서 네. 상속세 과세가액은 1억 원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그 주택연금하고 똑같네요.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네. 근데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훨씬 더 예, 감면이 된다. 그렇습니다. 주택연금도 좀 감면 더 되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가입자가 받은 연금 수령의 총 금액 그리고 아까 했던 보증 수수료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총 더한 금액, 네. 이자 금액까지 다 해가지고 부채로 평가가 되고요. 이거 돌아가시게 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해준 농지연금 채무액 상환서라고 있거든요. 이걸 제출하게 되면 부채로 인정받는다. 이야.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주택연금하고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한데 가입 요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두 만족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할 것 모두 같은데. 만족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농사를 짓고 계셔야 되고, 이게 크네요. 예, 농사를 짓고 계셔야 되고, 네. 그리고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연도 기준으로 네. 만 60세 이상입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 농업인 중에 네. 농지만 갖고 계시고 소득이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재산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이 농지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 농업인 분들은 네. 일단 은퇴 설계에 있어가지고 네.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네. 다른 재산이 많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은퇴 설계를 잘 준비하지 못하셨다라고 네. 한다면 네. 첫 번째 농지연금과 국민연금에 관련된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5년 땡겨서 네. 네. 60세부터 받아가게 되면 네. 국민연금과 농지연금으로 은퇴 설계를 시작하셔야 된다. 네. 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 농업인 분들이 실제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그렇죠. 예. 거의 없으시겠죠? 강제적 네. 가입자들이 아니세요. 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근로소득자, 그렇죠. 자영업자들 IRP 이 정도만 되는 것이지 네. 농업인분들이 퇴직연금 잘 생각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불입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농업인 분들이 생각하실 그 연금은 국민연금과 이 농지연금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형태로 은퇴 설계를 하신다 그러면 네. 전답 과수원, 논밭 과수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도시로 떠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 나중에 농사 잘 못 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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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거 공터나 네. 또는 여기에 그 계신 분들이 이제 다른 이웃분들이 이제 농사 짓게 되는데 네. 네. 이 농지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은퇴 생활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상속인들인 자녀분들도 네. 상속세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하실 수도 있고 유리할 수가 있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들에 관련된 이 다 쓰다 돌아가셔라 네. 네. 라는 네. 부분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받아가시는 상속인들도 이거 처분에 관련된 그거에 부담도 없어요. 네. 네. 이 농어촌공사에서 팔아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주고 더 받아가는 네. 금액이 있으면은 추가 청구를 하지 않으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네.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은 60세 네. 이상의 농지 소유자여야 되고요. 네,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농지 소유자여야 되고 여기서 이제 걸리네. 그렇습니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신 분들이어야 네. 합니다. 연속적인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영농에 이제 그런 기간들이 있으면 합산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대상 농지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 네네. 실제로 전답 과수원이어야 돼요. 대지 안 되고요. 네네. 산림 안 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지목 자체가 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용지소 자체가 전답 과수원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된다.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5년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년 가지고 있다가 하라는 거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 2년 이상 있어야지 내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5년 해야 되니까 저거는 의미가 많이 없. 영농 자격은 이 토지뿐만 아니라 네네. 다른 농지에서도 농사를 지을 경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력은 이 농지연금에 경력은 다른 들어가는 데서 그렇습니다. 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래. 그렇습니다.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자 2년 이상 보유한 그리고 농지여야 되고. 그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라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본인이 또 계속 농지를 짓고 있으면 선대로부터 영농한 그 기간까지 포함시켜준다. 네. 말씀. 주택 장특공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동그라미 세 번째. 예, 여기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농지연금 대상의 농지 위치는 농지연금 신청자입니다. 네네네. 얘 주소와 동일한 농지연금 신청자. 시군구에 있거나 네. 그러니까 거주지와 네. 이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시군구에 연접한 네. 예를 들면 서울은 농지 이제 그 도시적이니까 안 네. 되고 예를 들면 경기도 이천이라면 네. 여주까지는 괜찮다. 또는 경기도 이천에서 조금 여기 옆에 있는 남양주까지는 괜찮은데 연접해 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거주지와 농지 사이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지와 농지가 있어야 된다. 즉 뭐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 전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주에 있는데 네. 거주지가 서울이에요. 네, 명백하게 이거 네,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당권, 제한물권, 압류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갚고 네. 농지연금 가입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예상액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관심이 있으실 건데 예. 이거 예를 들어서 농지 가격이 1억이다. 예, 그럼 내가 60세에 신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대략 3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평생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대신 농사는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5년 이상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5년 이상을 하다 보면 내가 농사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만해도 돼요? 이 부분은 네, 좀 이슈가 애매한 있는 건가요? 사항들이 있어요. 아 무슨 예,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농지는 잘은 모르는데 네, 항상 이슈가 그런 거였어. 우리가 경자 유전의 법칙이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예. 별도 상담을 받으셔서. 왜냐하면 여기에 농지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 네네네.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게 첨예하게 사례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고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럴 때는 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지에 관련된 요건을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농지를 계속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네. 계속 작용하시고 경작한다는 조건에 하에서만 한번 그렇죠.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농지연금을 받고 네, 앞에 영상에서도 이제 주택연금을 받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비슷한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요약하자면 네. 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네. 명목은 연금이지만 네. 실질이 대출이기 대출이다. 때문에 네. 여기서 발생되는 세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 재산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 5억 원 한도로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한도로 해서 100% 감면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연금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 연금에 관련된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네.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이자 비용에 관련돼서 재산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네. 상속세 절감 혜택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받는 상속인들도 실제로는 부동산을 좋은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좋긴 하지만 물려받을 때 부동산은 현금이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차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상속세에 관련된 재원 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적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쓰다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참 괜찮은 제도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상속세 관련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게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건 주택연금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주택은 뭐 우리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환금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매수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렇고 이제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경작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조건이 맞으신 분들 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에 주택연금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 저도 연금에 대해서 이제 잘 많이 모르고 좀 이렇게 그랬었는데 굉장히 좀 새로운 접근법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또 나오신 거 네. 소감과 다음에 좀 어떤 내용이 예. 예상이 될지 예. 뭐 간략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실제로 그 이 채널이 네.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그 운영자께서 네. 하시는 그 재산 증식과 그리고 네.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절세 이 부분에 거가 이제 포커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부동산을 일하는 부분과 세금을 다루되 네. 그 운영자님께서 하지 않는 네. 이 어떤 그 짜투리를 이런 사항들이 이제 발견되면 네. 자주 출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짜투리가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은퇴 같은 거에서 고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계시니까 우리 이제 은퇴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하신 분들은 특히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연금도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속세도 좋았지만 특히 연금은 본질이 대출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 본질을 꿰뚫는 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에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